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에서 정격 사퇴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는데요. 많은 팬들이 예상했던 결말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한국 축구는 또 한 번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은 왜 이렇게 빨리 지휘봉을 내려놓았을까요? 그리고 이번 실패의 책임은 정말 감독 한 사람에게만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 대표팀 베이스 캠프에서 귀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앞에서는 어떤 설명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원래 2027년 아시안컵까지였는데요. 하지만 계약이 끝나기도 훨씬 전에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월드컵 탈락보다 더 오래전부터 예견됐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되는 과정부터 큰 논란을 겪었습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이어졌고 축구협회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은 국회에서까지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흔들렸던 대표팀은 결국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월드컵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월드컵 예선만 보면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패로 본선을 통과했고 선수들의 개인 능력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황금 세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단순한 32강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첫 경기 체코전도 좋았습니다. (2대1) 승리. 많은 팬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0대1 패배, 그리고 마지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전. 사실 이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기 내내 답답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0대1로 패했습니다. 그 한 경기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팬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 가나, 일본과 크로아티아를 응원해야 했습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다른 나라 경기 결과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은 조 3위 경쟁에서도 밀려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최종 순위는 48개국 가운데 34위. 한국 축구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충격적인 성적이었습니다. 기록도 좋지 않았습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 조별리그 탈락,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감독으로 2번이나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첫 사례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감독 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결정력 부족도 있었고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문제도 계속 지적됐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부터 시스템 논란이 이어졌고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잡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변명 대신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마지막 입장문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 하지만 결과를 만들지 못한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끝까지 선수들을 감싸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감독에게 쏠립니다. 한국 축구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단순히 감독만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술, 시스템, 선수 육성, 협회 운영까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축구는 이번 실패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기 대표팀 감독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내 감독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시 해외 명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의 변화와 대표팀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